안녕하세요. 3월 교육을 발표하게 된 김희진입니다. 수액의 종류와 목적을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수액이란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수액의 종류를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정질수액과 교질수액, 그리고 영양수액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영양수액의 선택 기준과 수액요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액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액은 정맥을 통해 체내로 투여되는 액체로 수분과 전해질,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액 치료의 역사는 19세기 콜레라 치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수액 제제가 개발되어 현재 의료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액은 탈수와 쇼크 상태에서 체액을 보충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은 수액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어입니다. D는 덱스트로오스, 즉 포도당을 의미합니다. S는 셀라인, 생리식염수를 의미합니다. N은 노멀, 일반적인 농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W는 워터, 즉 증류수이며 나는 나트륨, K는 칼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트만 용액은 여러 전해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수액을 의미합니다. 수액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체액 및 전해질 균형 유지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등 전해질을 보충하여 체액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 공급 및 약물 투여입니다. 경구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영양을 제공하거나 정맥을 통해 약물을 투여할 때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순환 유지 및 탈수 치료입니다. 혈압 유지와 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탈수 상태를 교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액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질수액, 즉 크리스탈로이드 수액입니다. 전해질이 포함된 가장 기본적인 수액입니다. 정질수액은 또 등장성, 저장성, 고장성 수액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는 교질수액, 콜로이드 수액으로 혈관 내에 오래 머물러 혈장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양수액입니다. 포도당, 아미노산, 지질 등을 포함하여 환자의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등장성 수액입니다. 대표적인 등장성 수액에는 생리식염수, 플라즈마 솔루션, 그리고 하트만 용액이 있습니다. 이 수액들은 혈장과 비슷한 삼투압을 가지고 있어 체내 수분 이동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체액을 안정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수, 출혈, 쇼크 상태 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수액입니다. 첫 번째로 생리식염수, 노말셀라인입니다. 생리식염수는 0.9% 염화 나트륨 용액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액입니다. 주로 체액 보충이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되며 출혈이나 탈수로 인해 혈압이 낮아진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대사성 알칼리즘이나 뇌압 상승 환자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트만 용액, 하트만 솔루션입니다. 이 수액은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등 다양한 전해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술 환자나 외상 환자, 그리고 대사성 산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체내 전해질 균형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액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솔루션입니다. 이 수액은 혈장과 유사한 전해질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염기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포 외액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사성 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환자나 중환자 치료에서 체액 보충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은 저장성 수액입니다. 저장성 수액은 혈장보다 낮은 삼투압을 가진 수액으로 세포 외액의 수분이 세포 내부로 이동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 내 탈수가 발생한 경우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저장성 수액으로는 5% 포도당 용액, 0.45% 염화 나트륨 용액, 그리고 0.25% 염화 나트륨 용액이 있습니다. 저장성 수액의 첫 번째는 5% 포도당 용액, 즉 D5W입니다. 이 수액은 체내에서 포도당이 대사된 후 자유수분만 남기 때문에 저장성 수액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분 보충과 최소한의 칼로리 공급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장성 수액의 두 번째는 0.45% 염화 나트륨 용액, 즉 하프셀라인입니다. 이 수액은 수분 보충과 탈수 교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고나트륨 혈증 환자의 전해질 균형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압이 낮은 환자나 쇼크 환자에서는 혈관 내 용적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장성 수액의 세 번째는 0.25% 염화 나트륨 용액, 즉 4분의 1 식염수입니다. 이 수액은 고나트륨 혈증을 교정하거나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소아 환자에게 수분을 공급할 때 염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포도당 식염수, 즉 덱스트로오스 셀라인입니다. 이 수액은 포도당 5%와 0.45% 식염수가 함께 포함된 수액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포도당을 통해
에너지와 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어 영양 보충의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특히 소아 환자나 경구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다음은 고장성 수액입니다. 고장성 수액은 혈장보다 높은 삼투압을 가진 수액으로 세포 내부의 수분을 세포 외액으로 이동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 부종을 감소시키고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고장성 수액에는 3% 염화나트륨 만니톨, 10% 포도당, 50% 포도당 용액이 있습니다. 고장성 수액의 첫 번째는 3% 염화나트륨 용액입니다. 이 수액은 중증 저나트륨 혈증을 치료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뇌부종이나 두뇌압 상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신경계 환자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저나트륨 혈증을 너무 빠르게 교정하면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장성 수액의 두 번째는 만니톨 20% 용액입니다. 만니톨은 삼투성 이뇨제로 세포 내 수분을 혈관으로 이동시켜 뇌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뇌출혈, 뇌종양, 외상으로 인한 뇌부종 치료에 사용됩니다. 또한 녹내장과 같은 안압 상승 치료에도 활용됩니다. 고장성 수액의 세 번째는 10% 포도당 용액, 즉 D10W입니다. 이 수액은 저혈당 환자의 혈당을 빠르게 교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특히 의식이 없거나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정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장성 수액의 네 번째는 50% 포도당 용액, 즉 DO10W입니다. 이 수액은 중증 저혈당을 빠르게 교정하기 위한 응급치료에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식 저하 환자에게 응급처치로 투여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교질 용액입니다. 교질 용액은 분자가 커서 혈관 안에 오래 머무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양으로도 혈장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질 용액에는 알부민과 하이드로게시틸 전분이 있으며 주로 쇼크 환자의 순환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은 영양수액입니다. 영양수액에는 TPN과 PPN이 있습니다. TPN과 PPN은 장기적 영양 공급, 단기적 영양 공급의 차이이며 성분은 유사합니다. TPN은 토탈 패런터럴 누트리션의 약자로 음식을 경구로 섭취할 수 없거나 소화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정맥을 통해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TPN은 일반적으로 중심정맥 카테터를 통해 투여됩니다. 이는 TPN 용액의 삼투압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초정맥이 아닌 상대정맥이나 중심정맥을 통해 투여하여 혈액과 빠르게 희석되도록 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TPN 용액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인 지질, 아미노산, 포도당입니다. 또한 TPN 용액에는 전해질, 비타민, 미량 원소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TPN은 특히 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환자, 예를 들어 장폐색, 중증 장질환, 중증 외상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TPN은 고농도 영양 용액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나 대사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전해질, 체액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액을 선택할 때는 환자의 전해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트륨과 칼륨 수치, 그리고 산염기 균형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액 치료는 매우 중요한 치료 방법이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다 투여 시 폐부종이나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액의 종류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액은 체의 균형 유지와 영양 공급, 그리고 약물 투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액 선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